도대체 베티는 왜 이렇게 화장빨이 심한가?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화장으로 달라지는가? 자, 이 두 사진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어떤 거예요? 머리를 묶었죠. 저 같은 얼굴형은 머리를 묶어야 돼요. 왜냐면 얼핏 보면 제가 얼굴의 면적들이 되게 넓어서 얼굴에 살이 많은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얼굴에 살이 없어요. 이 사진 보시면 굴곡이 이렇게 보이죠. 광대뼈가 이렇게 보이고 광대뼈 밑으로 살이 없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. 근데 머리를 묶은 이쪽에서는 그 굴곡이 없어져요. 그래서 저는 머리를 묶으면 갑자기 확 얼굴이 어려지는 특성이 있거든요. 머리를 내리면 이 굴곡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어디가 광대뼈고 어디에 살이 없는지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처럼 얼굴 살이 없으신 분들은, 그리고 중안부가 계신 분들은 머리를 묶어보세요. 이거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길게 그릴수록 얼굴 짧아져요. 길어지죠. 원래 가진 눈썹 길이보다 많이 길어져요. 거의 관자놀이에 달랑말랑 길어지죠. 제가 얼굴이 긴 게 중학교 때부터 컴플렉스였거든요. 중1 때부터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좀 미운 선생님이 있어요.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얼굴 긴 거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더 막 강박을 가지게 된 것 같은 게,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복이 아니고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. 저희 학교만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줄무늬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. 그때 제가 9번이었는데 9번 일어나서 뭐 읽어봐 뭐 이랬었나?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선생님이 어머 너는 얼굴이 긴데 줄무늬 옷까지 입으니까 얼룩말 같다 얘,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막 다 웃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얼마나 예민한 나이예요. 친구들이 놀리면은 막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고 막 이런 나이잖아요. 한참 외모에 관심 가지는 사춘기 예민한 나이인데 막 그렇게 반 애들이 깔깔깔 웃고 막 그 선생님도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되게 그때부터 더 예민하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길지? 어떻게 하면 안 길어 보일까? 이거를 중1 때부터 연구를 했어요, 제가. 아무튼 그 선생님 좀 밉죠? 아무튼 그래서 제가 눈썹을 중학교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잠깐 3000% 빠졌는데, 어쨌든 제가 중1 때부터 눈썹을 연구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제 말 믿으셔도 돼요. 얼마나 수많은 눈썹 모양을 제 얼굴에 테스트 해봤겠어요? 다른 거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도 길게 뺄수록 얼굴 짧아진다, 이거는 제가 100%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길게, 원래 가지신 눈썹 길이보다 길게 한번 그려보세요. 코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죠. 이 코 좀 보세요. 이 왼쪽 코 좀 보세요. 코 모양이 요렇게 생겼죠. 근데 이쪽 코 좀 보세요. 코가 요렇게 조금 더 굴곡이 있고, 코가 코답잖아요. 이렇게 굴곡이 생기니까. 얘는 띵 이렇게 길게 뻗고 얘는 재미난 굴곡이 이렇게 생기죠. 이 얼굴에 재미난 굴곡을 넣어주니까 확실히 얼굴이 오밀조밀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꼭 쉐딩을 이런 식으로 코를 조각해 주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. 이제 그거는 쉐딩의 영역이고, 제가 하이라이터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 코끝 좀 보세요. 이 코끝을 보면 왼쪽은 하이라이터가 되게 밑에 이렇게 찍혀 있죠. 근데 얘는 하이라이터를 그 위에 이렇게 찍어줌으로써 코끝이 위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코끝이 탱글하게 올라붙은 느낌이 들어요.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. 잠깐 코 얘기는 여기서 접고 제가 제 얼굴에 두드러지는 특성을 얘기를 해볼게요. 왜 이렇게 화장이 잘 받는 얼굴인지를 얘기를 드리면, 얼굴이 되게 평평해요.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 얼굴이랑 가장 반대선상에 있는 얼굴을 굳이 따지자면 배우 고현정 님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반대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고현정 님 얼굴을 보시면 막 얼굴이 볼록볼록 볼록볼록해요. 막 코도 막
통통하게 이렇게 올록볼록하고 애교살도 올록볼록, 눈두덩이 살도,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체감이 있어요, 얼굴이 막. 근데 저는 뿅! 고현정님은 눈이며 코며 입술이며 오동통통 그 쿠션감이 있어요, 얼굴에. 근데 저는 뭐가 없어요. 이렇게 민자예요. 그 입체감, 올록볼록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화장으로 그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. 오히려 고현정님 같은 분은 진해지기만 할걸요? 하여간에 얼굴이 좀 평면적이고 밋밋하면 화장으로 크게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. 자, 다시 코 얘기로 들어가서 또 다른 하이라이터는 코를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터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자리예요. 이 자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들어가면 얘는 되게 콧대가 얇잖아요. 근데 얘는 하이라이터가 바깥으로 빛을 당겨준 자리에 하이라이터가 생기면서 콧대가 통통해진단 말이에요. 코가 뚱뚱해져요, 한마디로. 근데 저는 뚱뚱한 코가 제가 추구하는 그 귀염귀염한 러블리한 얼굴에는 뚱뚱한 코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는 애교살이랑 다크서클을 빼면 안 돼요, 안 돼.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입니다. 만약에 누가 저한테 메이크업 딱 한 개만 해야 돼. 그럼 저는 애교살이거든요. 중안부 짧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데 사람이 웃는 인상으로 바뀌어요, 애교살이 생기면. 그래서 애교살 그려주고 있고, 저는 애교살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, 그러니까 이 중안부 강박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다크서클도 살짝 그려주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잖아요. 이거는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다크서클을 꼭 그려주는 스타일인 거를. 그래서 다크서클 이렇게 그려줬고, 눈이 상당히 올라간 눈이거든요, 제가. 근데 이 언더라인을 밑으로 이렇게 빼주면서 눈이 선해져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만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보통은 이렇게 눈화장이 진하면 아이라인을 되게 세게 그렸거니 생각을 하실 건데, 저는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눈이에요. 아이라인은 생각보다 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리거든요. 그냥 한 각각 3초씩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, 조금 이렇게 퍼트려줄 때는 뭐 한 10초 정도 걸려도 3초면 그냥 뚝딱. 오히려 저는 속눈썹이 되게 큰 역할을 해요. 왜냐면 아이라인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가, 이 속눈썹은 그 자체로 얼굴에 음영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이거는 자기가 붙여봐야 아는 건데, 속눈썹을 붙이면 이 주변이 막 음영이 져요. 그림자도 생기고 되게 자연스럽게 막 여기에 섀도우를 바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음영감이 이렇게 눈 옆에 생기거든요. 속눈썹은 정말 강력한 메이크업 도구예요. 근데 제가 속눈썹 붙이는 방법은 좀 특이한데, 이 앞쪽은 절대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요. 이 끝에, 이쪽 부분에만 속눈썹을 붙여요.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긴 속눈썹을 붙여요. 이렇게 해줘야 눈이 길어지거든요. 통으로 속눈썹을 여기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붙이거나 뭐 뷰러를 바짝 올려서 마스카라를 이렇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화장은 제 눈에 되게 쥐약이에요. 눈의 쥐약이라기보다 눈은 예뻐지겠지. 근데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요. 눈이 위로 더 올라가 보이거든요. 눈이 동그래지면서 눈이 이렇게 위에 달려 있어 보이면, 안 그래도 제가 중안부가 길어서 눈이 위에 달려 있는 느낌인데 눈이 막 위에 달려 있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이목구비이신 분들은 꼭 속눈썹을 끝에만, 반절로 잘라서 끝에만 붙여주시고 뒤로 갈수록 긴 속눈썹을 붙여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예요. 인중 한번 볼게요. 인중이 얘는 뭔가 넓죠? 얘는 인중도 오목조목하게 올록볼록 그런 느낌으로 얘는 인중이 바뀌었죠. 인중코를 살려주시면 돼요. 그냥 쉐딩으로 한번 찍 그어서. 그 정도만 했는데도 얼굴이 좀 러블리해지는 게 있고, 제가 선망하는 올록볼록 그 느낌이 또 여기서 또 살아나죠. 자, 마지막으로 입술을 볼게요. 입술이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. 원래 제 입술이 되게 산도 뾰족하고
예민하게 입술 라인이 예민하게 생겼어요. 입술이 막 예민하니까 안 그래도 인상도 좀 날카롭고 예민한 느낌인데 입술까지 막 뾰족뾰족 예민하니까 그게 더 막 돋보이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입술 라인을 오버립이 유행하기 전부터도 약간 좀 스무스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다듬어주는 메이크업을 좋아했었거든요. 그 정도 입술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, 여기 입꼬리도 살짝 음영감을 줘서 좀 웃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밝게 인상을 바꿔주는 그런 립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코 쉐딩을 안 해보셨다든지 하이라이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든지 속눈썹을 끝에만 붙이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든지 눈썹을 길게 빼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든지 그런 분들께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왜냐면 현생을 살다 보면 메이크업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이것저것 해볼 시간이 없고 그냥 자기가 손에 익은 그 느낌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메이크업이, 자기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이 있을 텐데 그거를 발견할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아쉬운 상황이잖아요. 너무 안타깝고. 디테일한 메이크업 스킬들은 제가 그동안 튜토리얼 많이 올렸으니까 항상 요 내용이거든요.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다른 방법도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또 영상을 만들겠지만,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. 스킬적인 부분은 그 영상들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잠깐만 하고 말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스킬 제가 발견하게 되거나 새로운 팁 알게 되거나 그러면은 공유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거니까,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니까 계속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볼 거거든요. 그리고 항상 매년 느끼지만 언제나 제 얼굴이 제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. 제 얼굴이.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이크업도 맨날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그때그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주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메이크업 스킬을 더 늘리고 팁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노력하는 유튜버가 될게요. 그러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. 네,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